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과 아산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공사에 돌입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충남도가 이달 말까지 시설 13,000여 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천수만의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양식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홍성 이응로 생가기념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기획 전시와 초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슈앤피플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당진과 아산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삽교 후 구간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공사에 돌입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아섰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경찰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굴착기 앞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격렬히 저항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당진 삽교 구간 송전탑 공사 첫날, 주민 7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고 공사를 막아서면서 한전 측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당진에서 아산으로 이어지는 35.6km 구간, 지중화 5.8km, 수중화 0.8km 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철탑으로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보존 등을 내세우며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탑으로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삽교가 천혜여자원이면서 철새 보호구역이면서 이 상당한 철새들이 많이 와서 서식하고 있는 데고요. 격렬한 대치 끝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을 위한 굴착기가 수확을 2달 앞둔 논안으로 그대로 진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 조치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는 그냥 하나 이익적인 사업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 자체가 우리 농민들을 아니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한전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느 분이 어느 농사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전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중화가 어렵다는 입장. 그러면서 삽교를 포함해 허가를 받은 구간에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도 이에 맞서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육군훈련소 확진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모두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를 넘어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32만여 명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며 이는 1차 접종자의 8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충남도와 시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중점관리시설 등 총 13,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 이탈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천수만을 비롯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관심 단계는 주의보 발령 약 7일 전에 발령됩니다. 주의보는 28도에 도달하면 발령되는데 최근 천수만의 최고 수온은 2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 대응팀은 양식장 예찰을 강화하고 산소 공급을 늘리는 등 양식 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산하 출자 출연 기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퇴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1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의 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영평가가 원칙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효율보다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2년 전 한 출자 출연 기관이 정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경영 진단을 통한 퇴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하면 고암 이응노 선생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3일에는 고암 미술상 수상작가들의 초대전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응노의 집 황찬현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 이응노의 집 황찬현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응노의 집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시들이 진행됩니까? 네, 우선 고암 이응노 화백은 1904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고 1940년에서 50년대 한국 화단에서 동양과 서양의 화풍이 결합한 독자적인 양식을 창작하셨으며 1960년 프랑스로 이주 후 오브제 콜라주 작품으로 유럽 화단에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정신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자 2012년 설립되었고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고암의 예술정신이 무엇이고 또 고암의 예술정신이 오늘의 현대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응노의 집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으로는 7월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전시, 10월 고암의 춤, 평화, 공존, 화합, 12월 이응노의 집 10년의 궤적 전시가 준비되어 있으며 연계 학술 심포지엄 3회, 아카이브 전시, 초청 강사 랜선 강연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13일부터 새로운 기획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7월 13일부터는 고암의 예술정신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고암의 예술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기획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은 고암 이응노를 선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홍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고암 미술상의 수상 작가들로 오윤석, 배종헌, 박은태, 정정엽 작가를 초대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고암이 추구했던 예술정신과 예술세계를 되새겨보고 미래적 가능성을 모색하며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이 현재에도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네, 고암 이응노 선생을 기리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윤석 작가는 한국 전통 문화의 토속 신들과 약초가 그려진 백신 시리즈를 통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염원이 담긴 작품을, 배종헌 작가는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여 새로운 통찰적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박은태 작가는 천근의 삶 시리즈를 통해 한국 근대화,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정정엽 작가는 우리 사회의 익명화된 여성들의 삶과 소수자이며 약자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등 4명의 작가들의 손에서 태어난 독특한 예술적 조형 언어와 실험성과 창의성이 탁월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학술 심포지엄도 진행될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홍성군 이응노의 집에서 오는 7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개최하며 연계 행사인 학술 심포지엄은 오는 8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암의 예술정신이
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안미술상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고 앞으로 고안미술상의 선정 범위, 사회적 의미와 위상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려 기획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인스타그램 및 SNS를 통해 실시간 송출 및 일반인들의 관람과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찬현 학예연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3일) 새벽 0시 20분쯤 태안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2층짜리 펜션 전체를 뒤덮은 뒤 인근 식당 등으로 번져 건물 3개 동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펜션에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안소방서는 전 직원과 인근 소방서 지원을 받아 새벽 5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도내 모든 주유소에 대한 부대시설 위법 여부 집중 검사합니다. 이번 검사 대상 주유소는 1,280곳으로 기간은 오는 9월 24일까지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변경 허가 위반 여부를 비롯해 금지 시설의 설치 여부와 주유소 안전 관리 등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청권 거주자 10명 중 6명은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17일에서 21일 사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1.4%는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10.1%는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7%는 소상공인 서민계층 지원을 지방은행 설립 이유로 꼽았습니다. 뒤이어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활동 순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과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금융서비스 향상 등 충청권 시도민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충청은행이 퇴출당하면서 충청권 지방은행은 23년째 부재 중입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과 강원 지역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충청권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조정되지 않으면서 지역 자본 유출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 지역 내 총생산은 2019년 기준 114조 6천억 원, 전체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역외 유출액을 나타내는 지역 외 순수 취본원 소득은 마이너스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쉽게 말해 많이 벌지만 그 돈이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새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에 이어 3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면 면역력이 최대 1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화이자 제조사가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데도 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번째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